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비슷한 시간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경찰과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나왔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으로 이미 구속된 드루킹과의 공모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핵심 쟁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 조사 받는 게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란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에 고발을 했는데 혐의가 꽤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입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혐의를 보면은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네. 그 이재명 지사의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직권남용죄가 하나 있고요. 네,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면서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나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 부인을 했다라는 점. 네, 요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고요. 네. 이거와 또 같은 죄명인데 그 여배우와의 분륜을 또 부인했다라는 점. 이것도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예, 네. 여러 기업으로부터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 이제 160억 원을 출연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제3자 뇌물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네, 가장 말들이 많은 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하고 여배우 스캔들. 그렇죠. 근데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야기를 오늘 보니까 또 뭐 SNS에 전 빼느라 수고하셨네요.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얘기를 올렸습니다.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는데 오늘 수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의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혐의 중에서 네. 사실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둔 부분은 오늘 수사에서 이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강제 입원이요. 이제 이 여배우와의 불륜 부분은 네. 이 조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없었다.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불륜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쪽에서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냥 본인의 입장 정도 물어보는 것 외에는 제 생각엔 조사가 그닥 할 게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네.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별건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부선 씨가 오늘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선거 토론에 나가서 얘기한 네. 게 거짓말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 본인이 뭐 당선되거나 아니면은 타인을 떨어뜨리기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법에 위반이 되는데 방송 토론에서 아까 관련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직권남용인지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조사의 핵심이 될 이 친형을 강제 입원하려고 한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했는지 이거를 이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혐의 없는 부분으로 난다면은 이 부분도 같이 혐의 없음으로 되겠죠.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한 발도 앞으로 더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필 규정일 것이다. 네.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다.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그 수사에 대비한 준비들도 좀 꽤 그 강하게 맞붙은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아까 네. 보니까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담 그 변호가 대형 법무법인이던데요.
네, 예, 뭐 화우였잖아요. 이재명 지사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 경찰에 출두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변호인단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점은 이거예요. 과연 그 당시에 친형이 어떤 정신 감정이 필요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결국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가족으로서 당시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아니 가족이 아니라 일인가요? 시장으로서입니다. 아, 시장으로서 그 당연히 할수 당시의 있는. 법을 보면 이 지자체장은 네. 어떤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이 사람을 전문의로 하여금 진단하게 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과연 당시에 친형이 정말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인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 대조해 볼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그 드루킹 사건으로 네. 첫 재판을 이제 받는데요. 오늘 출석하면서 남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임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네. 자, 김 지사 얘기 들어보면 이제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네. 재판은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오늘은 결국에는 공모 혐의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네. 과연 이 댓글 조작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냐 몰랐느냐. 알았나 몰랐냐.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이 드루킹으로 알려진 이 김동원 씨와 공모를 해서 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서 불법 여론 조작한 혐의, 컴퓨터 등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올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댓글을 조작해주는 대신에 이 김동원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네.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을 했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첫 공판기일입니다. 이전까지는 공판 준비기일을 거쳤는데요. 오늘 이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오늘 증인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고가 지금 이제 특검이란 말이죠. 이제 특검은 김 지사 측에서 말하자면 본 적은 있지만 뭐 시연을 보거나 뭐 공모를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 이제라는 얘기고요. 내가 그거를 승인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킹크랩과 관련돼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 근데 특검은 어떤 부분이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왜 자꾸 이 킹크랩 시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네네. 킹크랩 부분을 봤다라는 게 이제 되면은요. 그 다음은 이렇게 댓글을 조작을 하는구나. 자, 그럼 기사를 주면서 자, 이것도 작업을 해주세요라는 지시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고요. 본인은 그냥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보내줬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네네. 알면서도 보내주면 지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총영사직 제안의 대가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 측은 이제 우선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김동원 씨 측근들의 진술들. 나도 그 장면을 봤다라는 그 진술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이 김동원 씨 측 몇 명이 이제
그 재판을 받았어요. 네. 이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특검 측에서 공개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는 네. 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 도모 변호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모 변호사가 자꾸 자기들이 총영사직이 안 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김동원 씨는 우리가 이제 일본 영사관 가도록 우리 조직에 뭐 가치를 걸고 청탁을 넣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가 아니다, 우리는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김동원 씨는 우리가 잘못되면은 다 김경수 지사가 다 뒤를 봐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대화로 이제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판 시작이고요. 두 사안 다 정확한 진실은 뭔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들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멉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